그래서 이렇게 2018년에 첫 투자를 하고 대학원에 가서는 공부를 하느라 바쁘기도 했고 또 돈을 버느라 바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시기는 이제 제가 재테크 암흑기라고 부르는 시기인데 퇴사할 때 마지막으로 뚫어놓은 마통으로 이제 연명을 하면서 큰 규모의 투자는 몸을 사리면서 자산 배분이나 포트폴리오 투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많이 찾아보고 실제로 실행에 옮겼던 시기인 것 같아요. 이때 제가 가장 꽂혀 있었던 게 레이 달리오의 사계절 포트폴리오, 연구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인데 저한테는 금융시장이 돈을 벌고 잃는 이제 투자의 대상이기도 하면서 아무래도 애널리스트 하면서 일로 시장을 접근을 했다 보니까 학술적으로 뭔가 그럴듯해 보이면 그 투자법에 끌리는 이런 면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산 배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잃지 않는 투자, 중장기로 끌고 가면 승리한다는 키치프레이즈에 끌려가지고 제가 미국 ETF들 활용을 해서 실제로 사계절 포트폴리오를 한 1, 2년 정도 만들어서 굴렸었어요. 이 자산 배분과 관련해서 제가 투자하면서 느낀 점은 첫 번째, 이런 자산 배분류의 투자는 연금 계좌에서만 해야겠다라는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두 번째, 이 자산 배분을 통해서 이제 시장에서 말하는 그 아름다운 수익률을 꾸준히 기록하는 게 나의 삶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시드머니가 충분히 커야 된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부동산 투자도 했었으니까 자금이 얼마 되지 않아서 몇천만 원 단위의 금액으로 5% 정도 남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투자가 재미가 없었어요. 꾸준함이 생명인 투자 방법인데 꾸준함을 제 발로 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그만두는 걸 방지하고자 연금류의 계좌에다가 강제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자산 배분에 제가 꽂혀있는 동안 미국 주식, 빅테크 주식들이 엄청난 호황을 보이고 있었고, 그래서 미국 주식의 진입을 다른 분들보다는 늦게 한 편이에요. 그래서 2019년 정도부터인 것 같고, 또 제가 이제 생각한 아쉬운 부분이 투자를 할 때는 좀 열린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은근히 이상한 고집이 있어가지고 미국 주식이 한창 막 붐이다 하고 올라올 때도 속으로 한국 주식에 투자하긴 더 낫다. 정보도 사실 영어 읽어야 되는데 그런 거 되게 어렵고 지난 몇 년 좋아서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데 나는 한국 주식으로도 충분히 그만큼 더 먹을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혼자 객기를 부렸던 거죠. 근데 좀 어느 정도 이 생각을 하게 된 게 세금적인 부분을 생각했을 때도 양도소득세 22%라는데 국내 주식은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보면은 그래도 뭐 한국 장도 미국만큼은 아니었지만 나름 좋았으니까 열심히 투자하면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미국 주식 넘어가는 것도 좀 버틴겼었고, 이거랑 비슷한 게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무래도 공대 출신이다 보니까 코인에 대해서 이른 시기에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그럼 뭐합니까? 나는 이제 애널리스트 일을 하면서 맨날 했던 게 이제 기업 가치평가를 하는 건데 코인은 가치평가를 할 수가 없는데 밸류에이션을 할 수가 없는 것에 내가 투자를 하다니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고 코인도 버팅기다가 이제 뒤늦게 들어가서 물려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존버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2019년까지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소소하게 투자를 하면서 지냈었는데, 제가 또 하나 어려웠던 게 갭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이 집에 들어가서 살려면 전세금을 마련해서 돌려줘야 되잖아요. 대출 규제가 집값의 40%까지 이제 대출이 나오는 상황이었고, 제가 집을 매수를 했을 때는 이제 전세가율이 70%였어요. 그래서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면 그 70%와 40% 사이에 그 30%만큼을 또 자금을 마련을 해야 이 집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입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원에 다니면서 조금이라도 뭐 투자를 해서 돈을 마련해 보려고 했었고, 그냥 학교만 다니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부업들, 지금 사실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도 그때 부업으로 하던 이제 주식 강의가 점점 커져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던 거니까요. 그렇게 자금을 열심히 모으고 있었는데 집값이 점점 올라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은 금액만 보태도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대출을 받아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이사를 한 후에 재테크 유튜브를 하면서 또 어느 정도 일정한 수입이 생겼기 때문에 석사를 마치고 원래는 다시 취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었었는데, 박사까지 밟으면 나중에 제가 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생각이 들어서 박사과정까지 진학을 하게 됐어요. 근데 요거는 저한테 한번 질문을 주셨던 게 재테크 유튜버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그런 자본주의의 효율을 중시하는 사람이 하는 선택치고는 대학원은 너무 효율이 떨어지지 않냐. 당장 들어오는 큰 현금 흐름 없고 업사이드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능성이 열리는 것 뿐이지 박사를 한다고 해서 전문직 라이센스처럼 나한테 딱 뭔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왜 그런 선택을 하신 거냐라는 메일도 받았었는데 저도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유튜브도 하고 있고 주식과 관련한 강의도 했었고 책도 쓰고 있고 이런 활동을 조금 더 물이 들어왔을 때 더 해보고 싶은데 회사에 들어가면 이런 시간적인 제약들 때문에 이걸 더 이어나가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내가 내 시간을 조절을 할 수 있는 박사과정에 진학을 해서 두 마리 토끼를 한번 잡아보자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부업이나 다른 활동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 연구만을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한다라는 건 정말 메일 주신 분이 말하는 대로 자본주의의 뷰에서 볼 때는 효율성이 되게 떨어지는 선택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학위 과정을 밟으면서 다른 활동들도 할 수 있고 부동산과 관련해서 공부를 시작을 해서 부동산은 실제로 그 지역에 가서 눈으로 보고 발품 팔고 부동산 들어가서 막 얘기해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저를 더 빠르게 이제 성장을 시켜준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학위도 준비할 수 있으니까 이 선택지가 저한테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박사 진학을 결정을 하고 이후에 저의 투자기는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다음 영상 한 번 더 열어서 다음에 또 6퇴하고 카메라 켜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뭔가 주저리 두서없이 얘기를 해봤는데 이런 얘기를 재밌어 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얘기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육아 퇴근하고 올게요. 안녕.